조직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를 해요. 이 세균이 식물 조직에 감염이 되면 그 효소 때문에 식물 조직이 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물러드는 거예요. 자, 안녕하십니까. 사르시마의 식물포럼 사르시마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문제가 많은 배추 무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문답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름병이란 말 그대로 배추가 물러드는 병이고요. 원인균은 진균, 곰팡이가 아니고 세균이에요. 세균과 진균은 다릅니다. 무름병에 걸린 사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무름병균이 식물 조직에 침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곰팡이는 식물 조직에 침입할 때 발화관 또는 부착기라고 해서 빨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식물 조직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세균은 이 곰팡이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작습니다. 아주 득지가 작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기관을 만들어서 식물 조직에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 또는 수공 또는 상처 이런 열린 부분으로 바로 침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침입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세균의 특징 하나가 식물 조직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를 해요. 이 세균이 식물 조직에 감염이 되면 그 효소 때문에 식물 조직이 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물러드는 거예요. 포자를 만들어 번식하는 곰팡이는요, 엄청난 수의 포자를 만들어서 한 번에 뿌려버리거든요. 병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확산이 빨리 됩니다만 다행히 이 세균은 포자를 만들지 않아요. 대신 이분법으로 자기 복제를 해서 기하급수로 분열을 하는데 하나가 2개가 됩니다.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또 8개, 8개가 16개. 자, 이렇게 이 세균들이 분열하는 시간이 수분에서 수시간까지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 분열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4시간 24번 분열을 해버리면 1600만 개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하루가 더 지나서 24번 더 분열을 했죠. 그러면 그게 200조개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균이라는 것은 전파는 느릴지 모르지만 한 개체에 감염이 됐을 때 기하급수로 분열을 하기 때문에 병의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배추가 완전히 물러내려 앉아버려요. 이게 그 세균병 확산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배추 밑둥에 이렇게 그냥 발병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배추를 절단을 해보면 배추 뿌리가 있고요. 그리고 배추 잎이 있죠. 근데 배추 잎이 모여있는 안에 자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스템이라고 줄기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줄기 부분에 굉장히 심하게 감염이 돼요. 다른 부위는 어느 정도 병의 진전이 조금 더딘 반면에 그 줄기 부위는 순식간에 완전히 물러서 물처럼 돼버려서 흘러내릴 정도로 병의 진전이 빠릅니다. 일단 비가 올 때 많이 생기죠. 배추들이 잎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에 빗물이 들어오면 배출이 잘 안 되죠. 근데 배출이 되기 전에, 증발이 되기 전에 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하면 계속 물이 차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배추가 겹겹이 쌓인 내부 틈새는 통풍도 안 돼요. 균이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씨가 지나고 나면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 배추가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줄기나 뿌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의 계급으로 세균이 침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무름병에 걸린 배추를 제가 절단을 해보면 먼저 뿌리가 망가지고 위로 번져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뿌리는 멀쩡한데 줄기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잎에 걸린 그 무름병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잎에 그 손톱만한 크기의 반점을 조금 형성하다가 약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멈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제는 뿌리에 발병하거나 줄기에 발병하는 세균성 무름병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환경에서 잘 발병이 되지 않느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기온이나 비가 오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배수가 잘 되도록 두둑을 높인다든지 통풍이 잘 되는 환경, 배출을 너무 밀식하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둬서 이렇게 심어주면 통풍이 잘 되겠죠. 그리고 땅의 지력이 좋으면 유용 미생물들이 유해 미생물들을 밀도를 줄여 나갑니다. 서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이 많이 생기도록 지력을 강화시켜주면 좋은데, 사실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방법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발병 전이다, 아직 발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꼭 해야 될 일이, 추비를 할 때 칼슘이 들어간 그런 비료로 추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칼슘제를 연면 시비를 하십시오. 이 칼슘이 식물 조직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세포막, 세포벽 등을 강화시키고 배양 저항성을 굉장히 향상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포가 이런 일련의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것들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칼슘을 배추에 연면 살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병에 걸렸다. 지금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생제 쓰십시오. 근데 흔히들 그 살균제를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세균과 곰팡이가 다르듯 우리 살균제도 진균제와 항생제로 나뉩니다. 세균으로 발생하는 이 세균성 물원병은 항생제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 살균제나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항생제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요즘은 그 옥솔린선이라는 품목명으로 된 약들이 많이 나가고요. 일품, 무름반점뚝, 뭐 비천무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출시가 돼 있어요. 그런 약들을 사서 쓰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 약을 추천드립니다. 다소 가격대가 비쌉니다. 비온이라고 하는 약인데 특이한 계통의 약입니다. 일반적인 항생제가 아니에요. 자, 이 비온에 들어있는 아시벤졸라 S메틸은 식물의 전신 저항성을 획득하게 합니다. 자, 헐크 아시죠? 원래 헐크가 얌전하게 있다가 누가 이렇게 괴롭히면 성질나면 헐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생물은 그 자기 본연의 어떤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시벤졸라 S메틸, 이 성분은 그런 전신 저항성을 유도해서 발현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아시벤졸라 S메틸은 아주 특이한 역할을 해요. 세포벽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을 공격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인체에 굉장히 안전해요. 자, 이런 약들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음병은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자, 세균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침입한다 그랬죠. 기공으로도 침입을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을 해서 굉장히 병이 진전이 빠릅니다. 자, 그러나 곰팡이병처럼 포자로 이렇게 번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훨씬 더 범위가 좁다는 겁니다. 약만 잘 사용하시게 되면 확산이 안 되게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칼슘 등을 활용해서 식물의 병 저항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 그리고 병이 발생했을 때 비온과 같은 약들을 활용해서 그 병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결구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구에도 도움이 되는 이 칼슘과 항생제를 같이 혼용을 해서 살포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자, 여러분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리스마였습니다.